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무엇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부동산을 때려잡을까? 정권교체 당하는데 왜 할까?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불안심리 자극한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 나오는데 이걸 때려잡고 없애면은 그 다음 수순은 KB도 없애겠죠. 당연히. 일단은 공공기관이 부동산원 때려잡고 KB도 압박해서 주간 통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불쇼 보십니까? 매불쇼 보셔야 됩니다. 매불쇼 겸손은 힘들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부동산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소름 돋게 일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간 통계 발표 중단해야 된다 라고 이광수 전문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짜야 된다. 보유세 실효세율 1% 해야 된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매물이 곧 공급이다. 누가 한지 아십니까? 다 이 방송에서 하는 거야.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대통령이야. 보고 있다니까. 킹리저 가심 거의 확신합니다. 전 정책이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 토호제 실효 정책 쏟아내고 있잖아. 7월 세제 개편 앞두고 있잖아요. 장독공제 때려잡아야 된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전세 대출 막아야 된다. 갭투자 하면 안 된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월세 올라가겠지만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는 집값 잡기 위해서 월세 올라가는 건 용인해주고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왜냐면 집값이 잡힐 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매불쇼나 겸손은 힘들다는 책임을 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의견을 막 낼 수 있어요. 과감하게. 근데 이거를 수용하면 안 되지. 아무튼 통계를 왜 없애려고 하냐면 상승하는 게 나오면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더 상승한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통계를 폐지해야 된다. 근데 왜 반대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논리라면 통계에서 하락으로 나오면 매도 심리 자극하잖아. 더 하락하잖아. 이거 원래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꼭 올라갈 때만 통계를 문제 삼아. 논리에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 자,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왜 매도자 호가만 반영하는 겁니까? 사고 싶은 무주택자 마음도 반영해줘야죠. 무주택자 마음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미. 가격은 매도자의 희망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매수자, 매도자, 희망 가격의 호가라는 시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야. 이걸 왜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매수자의 구매 의사까지 반영된 거야. 너무나 상식적이야. 너무나 상식. 간혹 터무니없는 아가리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 사례잖아. 이거를 부동산 시장 전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는 이거 왜곡하는 거예요. 시장 원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걸 100억에 내놨어. 그럼 시세가 100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너무나 속이 터져. 아주 청년 부동산원 연구원들이 아가리 호가인지도 모른 채 구분 못하고 통계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주간 동향은 호가도 반영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도 호가만 크게 문제 삼는 건 주간 통계 신뢰성을 떨어뜨려가지고 폐지론을 정당화하려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만드는 통계인 만큼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없애자고. 정보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정보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화 루시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정보가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교수의 질문에 루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혼돈을 불러오는 거는 지식이 아닌 무지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제가 제시하는 건 실효세율 1%다. 특히 5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요. 그럼 보유세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입니다. 2만 명도 안 되지만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갈아타기라면서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높은 곳의 아파트들이 보유세가 올라가서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잖아. 그럼 집값 안정이 되는 거다. 그걸 보유세 인상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보유세가 오르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 보유세를 많이 내는데 임대를 주고 싶겠습니까? 이 정도 수익률 아니면은 그러면은 임대를 접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손해를 보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시장은 요구 수익률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 부담은 당연히 임대료로 전가가 되는 거죠. 양도세까지 높으면은 매물은 잠기고 조세 저항 커집니다. 이렇듯 경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답은 의외로 간단해. 표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를 못 올리는 거다. 어차피 50억 보유자는 2만 표밖에 안 되는데 2만 표는 그리고 실무진들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는 파격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거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 파격적인 정책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원래 실무진들이 정책을 짜는 건데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컨펌을 하라는 건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방향성만 정해주고 정책은 실무진들이 짜는 거지. 과감하게 때려잡아라. 오히려 지지율 올라간다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부동산을 조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책임질 위치도 아니다 보니까는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 논리대로라면 집값 잡기 위해서 왜 보유세를 1%만 올립니까? 그냥 10% 올리지.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 많이 하고 경제가 좋아진다. 최저임금 1만 원이 아니라 그럼 10만 원, 100만 원 올리지. 경제 더 좋아질 텐데. 그렇잖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왜 외면하는 겁니까? 저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망을 하는 사람 아니었나? 언제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버스 빌려서 임장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그런 세상 만드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못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오늘도 보면 반도체 호재, 호남에 땅 사러 갈까? 거기 아파트 사러 갈까? 반도체 성과급 받는다니까 동탄지가 오른다고 온 신문이 난리치고 전문가들이 지도 보여주면서 셔틀버스 다니는 곳 가리키면서 여기 사세요.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싶으세요? 정말?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좋으세요? 굉장히 감성 가득하죠. 호재가 있는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거는 시장 경제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 무슨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시장 원리야. 여기 옳고 그름은 없어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는 이상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냅두면 돼요. 냅두면. 호재에 따라서 투자하면 무조건 100% 이득을 봅니까? 투자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그리고 방송 내내 투자하는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런 나라 물려줄 겁니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탐욕스럽게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정작 무주택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공감을 하고 대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짜야 됩니다. 물건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무주택자들 호가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집 마련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사는 순간 누구든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평범한 소유주가 돼. 내가 집을 소유를 했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집을 산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도 매부쇼 입장에서는 집값을 올리는 적폐가 돼버려. 그렇잖아. 지금 1주택자들이 갈아타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 그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누리면서 집을 안 내놓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방송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내 집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 그들이 말하는 거는 투자는 나쁜 것이다. 지금의 집값은 비정상적이다. 그 인식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주택자로 남게 만드는 거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언젠가 올지도 모를 집값 폭락만 기다리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지지층도 계속 남게 되는 구조가 될 테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개미지옥에 빠진 거야. 이걸 빨리 깨닫고 나와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논리가 비약이 있습니까? 과장하는 겁니까? 자, 분명한 거는 결코 시장은 누군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옳고 그름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무주택자죠.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고 고대 나오고 외대 나오고 저를 좀 깔보고 그러한 친구들 얼마 전에 10여 년 전 근데 여전히 결혼도 못하고 여전히 원룸 전전하면서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그 인생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너무나. 정치 마인드 너무나 중요하고 부자 마인드. 이 마인드 하나 차이로 자산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요.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갔는데 그 마인드 하나 차이 때문에 어떤 방송을 보고 어떤 알고리즘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무주택자를 위한 거라면은 계속 기다리라가 아니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투기라고, 적폐라고 규정지어 버립니다. 이걸 나쁜 거라고. 오히려 못 사게 하는 게 나쁜 거지. 네, 꿈인데, 내 집 마련이 꿈인데 헛된 희망만 주는 게 나쁜 거지. 자, 무주택자들도 이런 개미조 알고리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다 결국 평생 무주택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야, 너 위선 떨지 마라. 무슨 네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 주변에 무주택자들 많아요. 제 자녀들도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낭떠러지 불지어 불거덩이에 가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봅니까? 댓글 보면은 정말 최고입니다. 정보 여당은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부동산 집값 꼭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장님의 말이 결국 옳다. 사랑합니다. 나라를 구하고 있다. 정말 진심 같아서 고맙고 또 고맙다. 한국 부동산원 없애야 한다.
우리 서민들의 등불입니다. 대표님의 진심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에 수영장 짓고 무슨 게스트하우스 짓고 아니 무슨 아파트가 호텔입니까? 그런 사적 공간이 많아지지 않아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 공적인 부분이 고급스러워지면 욕망이 사라진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 어질어질해요. 사람이 욕망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누르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데 그 동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 건데 그러자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재건축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 조합장입니다. 저희 쪽에는 고급 커뮤니티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조합원들 어떤 심정일지 속 터집니다. 커뮤니티를 짓질 않겠대. 고급 커뮤니티는 조합의 취득세를 엄청나게 물려야 돼요. 동사무소 같은 데 커뮤니티를 고급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욕망이 줄어든다니까? 동사무소 커뮤니티를 고급적으로 럭셔리하게 대리석 깔고 그러면 욕망이 줄어든대요. 누구 돈으로 합니까?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누구 돈으로 도대체. 좋은 상품, 고급적인 상품을 원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소비 심리예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시계 차고 싶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모으는 거잖아. 그래서 투자하는 거잖아. 그게 사이닉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거 세금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집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오히려 비용만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민간은 본인이 원해서 자기 돈을 내고 고급화를 하는 거야. 근데 공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 돈 쓰는 것과 남이 원하는 것 같아서 남의 돈을 쓰는 것의 차이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얘기합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매불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응을 하려면 매불쇼 겸손은 힘들다. 봐야 돼. 개소름이죠. 뭐 그럴만합니다. 개딸 알고리즘을 타고 대통령 포함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도 전달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선동성 주장도 충분히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름이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돼, 곧바로. 빠르게 반론이 쌓이겠지.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정책 담당자들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고 반론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무족대자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내집 마련 하루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